27년 동안 우리는 많은 시장, 많은 국회의원 뽑았습니다. 27년 전에 나주 구도시 어땠습니까? 그래도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27년 전 영산포 장승백이 있는 아리조나 소주방에 가면 청년들의 무럭무럭 기기, 살인,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화실을 가도 포항을 가도 공산을 가도 27년 전에 나주는 그래도 젊은 청년들의 꿈이 살아 숨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27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구도심은 어떻습니까? 영산포는 어떻습니까? 공산과 다시와 포항을 여러분 들려보셨습니까? 무너져가는 이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무너져가는 이 구도심의 희망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민주당이면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민주당이 합니다. 이제와 같은 민주당으로는 구도심 살려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결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365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도 이 구도심 살려내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주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주 와선의 민주당은 달라지겠다 여러분에게 맹세하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1년 전에 윤병태 시장과 우리 김호진 또 누굽니까? 이재태, 최명수 도의원과 이 자리에는 한영철, 김혜원 시의원과 또 우리 조영미, 김강정 시의원의 후보들이 이상만 의장님까지 함께 모여서 나주 중앙로 마지막 마무리 유세를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이 부족한 신정훈이와 함께 도의원도 시장도 국회의원도 해왔는데 우리의 세상이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삶이 여전히 팍팍해요. 구도심과 농촌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나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시장을 2번 한들 국회의원을 3번 한들 우리 지역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 지역민들의 이 절박한 삶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 정치가 신정훈 정치가 존재할 의미가 있는가, 민주당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가, 이런 반성을 함께 해보면서 지난 1년 전에 우리는 지방자치 선거를 치렀습니다.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신정훈 1년 전에 너 이 이야기 했잖아. 3년 전에 더 이 약속했잖아. 너 큰 소리 쳤잖아.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적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약속했고 또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희망에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작은 자리지만 우리 송석교 회장을 세우면서 김경수 회장을 세우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정치인들 약속해놓고 못 지키는 것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약속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리가 민주당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님 계시면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시장님 계시면 진짜 시장이나 국회의원 프라카드에다 많은 몇백억 가졌다고 자랑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내 문제, 내 겨드랑이의 가려운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이제 그걸 해결해 주는 민주당이 좀 되고 싶은데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윤병태 시장님을 모셨는데 앞으로 잘 하겠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해봤어. 앞으로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뽑을 때만 민주당이 아니고 살림살이를 할 때도 남편 문제에 부딪힐 때도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유능한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협의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하고 한 10분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라는 당원에 입당해가지고 당원 여러분 처음 부름을 받으셨죠? 그러셨죠? 그걸 안 해요? 민주당 자주 불러줘요? 선거 때 한번 찍어주라고 전화 오잖아요. 네. 그리고 빠이빠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이 협의회, 당원 협의회는 내년 선거를 위해서 만든 그런 일시적인 선거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늦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이 모임들을 가끔 하려합니다. 최소한 2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과 함께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상적으로 이 남평의 민주당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상적인 활동을 또 해나갈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입니다. 그 영화 문재인입니다, 노무현입니다 이런 영화를 함께 보는 그런 문화활동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다 같이 함께 토론하며 또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 2-3분 이야기 좀 듣고 제가 거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활동이라든가 신정훈의 의정 활동이라든가 지금 남평에서 제일 힘든 이것만큼은 윤병태 시장과 신정훈이가 해결해라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해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질문을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손 들으셨는데 이제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은 여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배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기 누구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네, 저는 신촌에 사는 김영수입니다. 네. 제가 원래 완도 사람인데요. 네, 이사 온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가장 좀 생각한 게 드득강 아니십니까? 예. 드득강 이 좋은 이 자원을 예. 왜 이 방치해둔가? 이것을 항상 가슴에 담아두고 지역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좀 잘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누가 지금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던데. 네, 시의원이. 자, 또 저 뒤에 손 드신 분. 우리 선배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위형수입니다. 네, 위형술. 네. 예. 네, 공장석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이런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송영길님과 돈봉투 사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SNS나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돈봉투를 받았다는 20명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저는 당연히 사실 무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분만 우리 여성들 중에서 우리 용감하게 손 들었어요. 자기 이름 말씀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평에서 중앙인력을 하고 있는 네. 주계연 소장입니다. 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저 남평 오거리에 보면은 네.
지금 건물 하나가 있어요. 탑모텔 옆에 건물. 네. 그게 제가 많이 지금 내가 시의원님들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남평 오구리가 남평의 간문이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 개인 소유인데 그 남편 우리가 저기 명절 되면은 객지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이제 명절 되면은 우리 고향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랫동안 썩어가고 있어요. 너무 그 간문에 골 같은 건물이 낙후되어가지고 썩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민원을 좀 넣어봤더니는 예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그걸 처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철거해야 됩니까?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몇 층 건물입니까? 여기 5층입니까? 4층? 그 안전기관으로 받고요. 아, 가보니게 광주.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건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너무 보기 싫으니까 네. 그걸 좀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서 시계가 지금 20분인데 6자까지 올 때까지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자. 예. 아까 저 남평의 두들강 이야기 우리 잠깐 하셨던데 누구죠? 우리 김혜원 의원님. 남평의 두들강을 왜 그대로 두느냐? 그 답변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러진 않고 약간 시장님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강변 말실기를 지금 2025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영역 설계 중에 일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친수공과 관련해서 그것 또한 영역 중에서 설계 과정이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착실하게 여러분들 드들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관광객 및 남평 재민이한테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여건에 들고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 세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첫 번째만. 네. 네, 들어가세요. 이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혹시 사회자 뭐 거기에 또 두들강에 대해서 버틸 말씀 있으세요? 드들강뿐만 아니라 최소한 영산강이 저희 나주 시민들한테 애정이 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화순하고도 지적강은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적 오염면에 대한 시설비 지원을 좀 화순하고 좀 이야기해서 수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에 수질 오염원을 수질이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 3.5구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 브랜드 들어오는 남평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광주 광역시 그리고 전라남 도 그리고 영산강 유역청 그리고 전남이 8개 시군 그리고 광주 광역시의회 전라남 도의회가 협의체를 여러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 신정우 의원님께서 좀 강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영산강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좀 강한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반드시 이제 우리 영산강 수질 2급수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신정우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응원의 박수 주십시오. 영상 두들강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요? 그래야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죠? 예. 되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김혜원 위원님 이제 우리들이 수많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용역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지사하고 광주시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도지사님을 좀 꼬셔봤어요. 지사님, 작년도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도지사가 뭐 한다고 하면 보통 그냥 몇천 원짜리 하는데 한다고는 하는데 소위 말해서 그 언젠가 기다리다 보면 한 10년 가더라고. 그러니까 제발 오래 가는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제가 꺼낸 주제가 영산강이었어요. 영산강은 아까 우리 김호진 의원은 수질로 이야기했고 우리 김혜원 의원은 드들강의
이 문화적인 활용, 응? 이런 것을 이 생태와 생활적인 활용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다양한 이용도가 있는데 도지사가 이야기하고 영산강 이야기하면 보통 1조 원이 넘어버리는데 그 공사 기간을 보면 한 20년 걸려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가 기억 속에 기억할 때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1년 내에 한번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영산강 자전거길을 300리 자전거길을 한번 제안해 봤어요. 대신 이것은 1년 내에 합시다. 지사님한테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도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영역을 하는데 한 2주일 전에 영산포에서 이렇게 영역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영산강 볼륨 안에서 제가 이 드들강에서 화순까지 가는 이 드들강 라인들을 꼭 좀 포함시켜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도의원 계시고 시의원 계시니까 도의원께서는 도의 그 영역 과제 중에 반드시 하수까지 영산강 본류에서 드들강을 거쳐서 하수까지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렸어요? 벌써 올렸다고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영산강의 활용도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하수구처럼 활용했잖아요. 맨날 거기다 버리고 그냥 쓰레기도 버리고 또 뭡니까 집에 세면대에서 버리는 게 다 그냥 드들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드들강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뭐 아주 우물가에 가서 숭늉천을 들이죠.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영산강을 제대로 한번 좀 하려고 하는 문제, 특히 드들강을 우리 남평 은민들의 친수 공간으로 실제로 좀 활성화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 시장님께도 전달하고 우리 시의원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들을 좀 했다가 다음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셨는데 뭔 말씀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돈봉투 사건을 가지고 저한테 한 이야기 같은데 요새는 그 뭡니까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것은 그래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조중동을 빼고 근데 SNS에서는 가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헐뜯는 이야기. 신정훈이가 정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송영길 당대표 선거 때 신정훈이가 돈봉투 받았다더라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막 돌아다녀. 이게 카톡에도 돌아다니고 뭐에 돌아다녀. 제가 언젠가 성명을 냈죠. 제가 이 문제는 경찰에서 다 녹취록도 갖고 있고 메모장도 갖고 있고 이게 금방 이름이 나오긴 나올 건데 나온다 한들 그 사람들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신정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름도 나오지 않을 거다. 녹취록에도 메모장에도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해코지를 위해서 쪽지를 돌렸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문제들은 잘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질문 하나만 더 받으세요. 네, 아까 또 질문하고 나서 네. 시간이 없는데 가서 봐라. 또 한 분이 남편 모글리기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혜은 의원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간단히 해주세요. 우리 예, 그 과목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취임하시자마자 그 부분 관심 갖고 제가 그 건물주를 강주까지 가서 한 4차례 정도 만나뵀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관계로 이걸 매매를 안 하겠다는 어떤 의사를 표명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을 본인이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마 그 소유자가 두 사람인데요. 지금 한 사람은 어느 정도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아직 설득이 안 돼서 좀 설득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철거되기 전이라도 주변 정비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문청 이제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뭐 강변도시를 우리 시장님 때 만들어가지고 인구가 12,000명 이렇게 된 것 아주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도심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 정부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민주당하고 놔주시면 생각을 바꾸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례로 보면. 가로정비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반 지구단위에 그러면 뭐 5년, 10년 이렇게 걸리는데 가로정비상 특별법으로 돼가지고 3,000평 단위로 남편은 이제 접근성이 강조가 원체 좋기 때문에 한 2년 내지 3년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2종, 1종, 2종, 3종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서 시하고 또 민주당이 좀 적극 협력하면 비용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저 엄청난 이제 오래된 건물, 70년, 60년 건물을 없애고 좀 흔이빨 빼고 새이빨 박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그걸 안 할까 좀 고민했는데 사례로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LH기에서 있잖아요. 진도라든가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나 또 아까 시장이 가셔버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남편 원도심이 SOC가 사업대가 다 돼 있어가지고 적격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민주당하고 나시와 저 협력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문찬 우리 그 회장님이 남편 고도심의 가로정비 사업 그리고 아마 고도심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이제 시장님이 있으면 답변하기가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 시의원님이 좀 잘 구상해가지고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지금 유일하게 나주에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죠. 그리고 인구가 지금 12,000명 앞으로 2만까지 갈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 도시는 확실히 자족적인 도시. 이 도시에서 소위 말 복지관도 수영장도 체육관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됩니다. 도시 기반 시설뿐만 아까 고도심 장비뿐만이 아니라 그런 소위 말해서 자족적인 도시로서의 이제 여건이 됐어. 옛날에 7, 8천 가지고는 안 됐어요. 근데 남평의 그 동사리에 소위 말 강변 도시가 만들어지고 더더군다나 혁신 도시하고 강주 사이에서 이제 이 철도까지 연결되면 남평은 굉장히 중요한 나주의 발전 축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그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도 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한번 했었는데 아직까지 왜 안 지키고 있냐고 몇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몇 번 하시던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우리 남평 출신의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남평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갖고 있으라고 저는 보고 그 시장님하고 한번 더 고도심 정비 사업에 대해서 다시 준비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우리 여기가 하나의 독립적인 자족적인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 우리 한혁철 의원이 어디가 있어요? 네, 우리 김혜우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현재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우리 조문찬 회장님까지 함께 토론하고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실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는데 손을 드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니까 30초만 쓰십시오. 이렇게 당원 회의에 받으시는데 이 우리 남평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우리 시장님한테 꼭 말씀드려야 되고 시장 관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남편 그 청사가 한 40년 됐습니다. 4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그만 말씀하셨듯이 12,500명. 현재 우리 청사가 이렇게 유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 청사를 좀 빨리 건립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제가 김혜원 의원이나 몇몇 남편 형님들이 저한테 지금 요즘 저한테 좀 압력을 듭니다. 근데 이제 청사 문제,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도심 장비 문제,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 또 최근에는 우리 김혜원 의원이 저쪽에 소화천 여기 저 강변도시에서 저까지 쭉 내려오는 소화천 제가 있을 때 조금 손 봤는데 어정쩡히 봤어요. 시민들에게 이 산책길로 좀 만들어 달라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제가 제 임기 동안에 아마 한두 차례, 두 차례 정도 특별교육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제일 우선해서 그 남편 그 개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호 형님 말씀하신 것도 청사 문제 정말 남평 청사가 인구에 비해서는 너무 지금 비좁죠. 예. 그 문제는 복지시설, 문화센터, 그 또 이 업무공간 이런 복합적인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시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충분히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좀 미루면서도 거기다 제가 보탤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특별교육세라고 대개 그런 데는 특별교육세를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 하실 말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 여기서 한 1시간 반 좀 더 놀다 가랍니다. 놀다 간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시간 되시면 이 이후에 또 이렇게 조촐한 자리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자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몇 분 소개를 해줘. 우리 오랫동안 우리 민주당 그 고문하셨던 우리 강봉수 고문님하고 또 정갑준 고문님 계시는데 또 어디 계십니까? 네, 두 분한테 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정갑준 고문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 뒤에 내가 진짜 반가운 얼굴이 하나 와 있는데 37년 전에 만났던 우리 김영태 형이 와 계시는데 한번 서보세요. 저기 요즘에 오남입니까? 예, 길람 형님 오남이죠? 예, 오남 우리 길람 형님하고 같이 35년 전, 37년 전 수세금 운동 같이 했을 텐데 저 형님이 얘기에 나오셨는데 반가운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결혼한 지가 한 35년 되잖아. 내가 유인으로 갔었는데. 그리고 반가운데 송현기 어르신의 아드님이라고 계시는데 우진 차산의 그 수세거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그때 송현기 씨였고 송현기 어르신이었고 총무가 박수웅 씨였어요. 박수웅 장로님. 근데 송현기 어르신은 아드님이 오신데 참 옛날 생각납니다. 서구 형님 잠깐 좀 서주십시오.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섰을게 부탁 하나 드리려면 예. 지금 소재지권이나 드들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드들간 아무리 관광거리를 잘 개발해놔도 도로가 부실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계리 능주간 도로나 우산리 도로가 마을 도로이면서 산업도로이면서 관광도로이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농로이면서. 근데 차량이 아주 참 복잡하게 다니는 도로입니다. 근데 지금 드들가까지 4차선 계획이 있으면서도 진행이 안 돼 있고 그 후로 도로도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들가가 아무리 개발해놓고 능주까지 자전거 도로 개발해서 움직이고 뭐 해도 실질적으로 도로가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도로에서 관광도로 역할
정치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드득강 아무리 개발해봤자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이 도로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꼭 해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를 하도 성가시게 해갖고 두들강 저쪽에 이제 다리 있는 데까지는 넓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언제 지금 그 사업은 확정됐는데 아직도 공사를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세상 일이 꼭 이래요. 정치는 지가 뭐 했다고만 하는데 기다리다 보면 뭐가 다 빠져버리고 있어요. 근데 능주간 도로까지가 확장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있는 힘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더 빠진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 도의원님 수질 개선 문제. 사실상 대조천이 누극강 수질을 오염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도 주민 제한사업에 대조천 정비사업 좀 넣습니다만 지방하천으로서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질이 예. 대조천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상 능주에서 대조천하고 예, 예. 여기 하백이는 합수가 있거든요. 도곡 쪽으로는 다슬기가 있습니다. 대조천 쪽으로는 다슬기가 없습니다. 그럼 그 원인을 보면 수질 때문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네. 능주 쪽의 드들강도 중요하지만 드들강이 살려면 대초천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처천이 저기 지금 그 이남에서부터 쭉 네. 내려오는 길이죠? 네. 우진 차선 쭉 네. 거쳐서?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한테 좀 과제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능주간 이 도로 확장 문제는 제가 꼭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오늘 티풀이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일석 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이렇게 있으셨는데요. 정말로 또 좋은 이야기,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할 때 제가 장소 공지하겠습니다. 예. 빠짐없이 오늘 우리 당원 협의회 첫 발대식이기 때문에요. 앞면에서 사진 기념사진 찍고 준비할 때 제가 장소를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이야기니까 잘 이야기를 좀 더듬더듬 하는데요. 정당의 활동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어디 티풀이에요. 그 선거구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아시죠? 오늘 우리가 만나거나 내일 만날 때도 꼭 10,000원씩은 갖고 합시다. 예. 그리고 부족한 것은 준호형 좀 내고 또 송영희 씨도 옛날에 냉장고 이렇게 받았으니까 좀 내고. 예, 장소는 서운한 밥상 양지해관 즐거운 한우입니다. 예, 일단 사진 찍기 위해서 저 앞면으로 이렇게 그래요. 나와주시기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이왕 오셨으니까 인증샷 한번 찍읍시다. 이리 나오셔서. 예, 앞면으로 좀 앞에 그 당직자 여러분은 좀 책상 좀